슐리만은 고대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의 보물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발견만 하면 부와 명예가 그의 것이었다. 슐리만은 반드시 그 보물을 찾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보물은 프리아모스 왕의 도시 어딘가에 묻혀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어디란 말인가? 아버지로부터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듣던 어린 시절부터 슐리만은 이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파리스가 그리스 왕비 헬레네를 어떻게 강탈해서 그의 연인으로 만들었는가? 10년 동안 어떻게 그리스의 아킬레스가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트로이의 헥토르와 싸웠는가? 어린 슐리만에게 이 전쟁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었다. 그는 트로이 전쟁이 3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증거는 아버지가 읽어주던 호모의 일리아드란 책 속에 들어있었다. 일리아드는 작가 호모가 트로이 전쟁이 발생한 뒤 5세기 후 구전되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트로이를 찾는 데 있어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함께 일리아드는 슐리만의 유일한 무기였다. 슐리만은 그 꿈의 대가로 말라리아, 감기, 열병,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또 많은 재산을 날릴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의 나이는 이미 중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독일 메클렌부르크 근방의 목사였던 슐리만의 아버지는 정부에게 빠져 돈을 탕진함으로써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14살의 어린 나이로 슐리만은 학교를 그만두고 식료품 가게의 점원으로 취직해야 했다. 20세가 되자 슐리만은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 행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태가 난타되는 바람에 암스테르담에서 그의 꿈은 좌절됐다. 이곳 암스테르담에서 슐리만은 자신의 놀라운 정신력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슐리만은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교수비를 낼 만한 여유는 없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개발해서 몇 년 만에 22개국의 언어를 익혔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슐리만은 재능이란 정열과 인내일 뿐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Hey sir, it's on. Hey sir. 무역회사에 취직한 슐리만은 유창한 러시아어 실력 덕분에 곧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파견됐다. 그곳에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슐리만은 자신의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멋진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다. 슐리만은 인도에서 가져온 푸른색 천연염료 인디고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 회사의 인디고 판매 번호에서 일한 슐리만은 곧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24세에 이미 부유한 젊은 실업가가 된 슐리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이 청렴, 인내, 근면, 그리고 자제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과시했다. 1851년 항상 기회 포착에 발랐던 슐리만은 새로 발견된 캘리포니아의 금광지대로 갔다. 금광 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광부들이 이곳에 몰려왔다. 세크라멘토에서 가게를 연 슐리만은 많은 황금을 광부들로부터 사들였다. 슐리만은 여동생에게 이곳엔 사기꾼과 협작꾼 그리고 거짓말쟁이뿐이다라고 불평하는 편지를 썼다. 6개월 동안 슐리만은 100만 달러가 넘는 황금을 거래했다. 슐리만은 황금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똑똑히 확인했다. 1854년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다. 마침내 기회를 잡은 슐리만은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조달해서 재산을 3배로 늘렸다. 딱 한 번 모든 창고의 불이 나 파산할 뻔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슐리만은 위기를 잘 헤쳐나갔다.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고고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던 슐리만은 185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에카테리나 리시나와 결혼했다. 그는 출장으로 인해서 자신과 떨어져 있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현재의 이 끔찍한 삶이 행복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너무 무관심하구려. 슐리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을 떠나 출장으로 보냈다. 그러나 40대가 되자 돈은 벌 만큼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한 슐리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원했다. 그는 고대 유물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슐리만은 1860년대를 고대 유물이 남아있는 이집트, 중국, 그리고 일본 등지를 여행하며 보냈다. 1868년에 슐리만은 2000년 전 검투사들이 결투를 벌이던 로마의 콜로세움을 구경했고, 베수비우스 산의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묻힌 폼페이의 거리도 보았다. 슐리만은 서양 문명의 탄생지인 그리스를 방문해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을 보고 경탄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를 방문했다. 1868년 8월 13일, 당시 46세였던 슐리만은 터키 북서쪽에 있는 광활한 트로이 평원에 우뚝 섰다. 어린 시절의 꿈을 항상 간직하고 있던 슐리만은 도저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전설에 따르면 여기 어딘가에 도시가 있음이 틀림없었다. 정확한 지점은 유적이 허물어지면서 사라졌지만 슐리만은 트로이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우선 고고학부터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슐리만은 1868년 파리로 갔다. 파리에 있는 자신의 많은 집들 가운데 한 곳에서 생활하며 그는 졸업없는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했다. 단 한 가지 목적에서 슐리만은 밤낮 없이 공부했다. 모든 정보를 신속히 받아들였고 최근 여행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다. 슐리만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공부를 끝내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확히 겨울 한철이 걸렸다. 그동안 내내 슐리만은 트로이 발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인류의 관점을 혁신적으로 바꿔놓는 새로운 과학적 탐구에 합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9년 전 영국에선 찰스 다윈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수백만 년의 진화의 산물임을 밝혔다. 당시 옥스퍼드 지방의 주교와 같은 원리론자들은 크게 당황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성경 내용들이 이런 새로운 사상들에 위협당하고 있었다. 고고학이란 새로운 학문을 통해 슐리만은 정통교육을 받은 신사들보다 식료품 가게 점원이었던 자신이 인류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슐리만은 그 모험에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했다. 1869년 아내와 이혼한 슐리만은 두 달 뒤 소피아라는 그리스 소녀와 결혼했다. 친구인 그리스인 대주교에게 신부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슐리만은 당시 겨우 17살이었던 소피아와 만난 지 19일 만에 결혼했다. 슐리만은 이번만큼은 결혼에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트로이를 찾는 데 있어 소피아는 슐리만의 영감이 되고 헬레네가 될 것이다. 슐리만은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티사를리크 지역에서 트로이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터키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슐리만은 모든 것을 무시했다. 허가 없이 작업을 시작했고 심지어 그 지역의 땅을 사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터키 정부를 화나게 만들었다. 마침내 터키 정부는 슐리만에게 다음과 같은 다짐을 받아냈다. 만약 터키 정부의 흥미를 끌 만한 유물을 발굴한다면 기꺼이 그 유물들의 반을 터키 정부에 반환하겠다. 그런 절망적인 협상을 한 지 몇 달 뒤 드디어 슐리만은 터키 정부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낸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 벌써 10월이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게다가 지원도 거의 없어서 인부는 겨우 8명 뿐이었고 흙을 나를 수 있는 도구도 바구니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슐리만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터키 정부는 어떤 유물이 발굴되어 나오는지 감시할 조르지오 사키스라는 감독관을 고용할 것을 슐리만에게 강요했다. 사키스는 슐리만의 꿈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사실 언덕 자체도 장애물이었다. 슐리만은 그것을 없앨 것을 신중히 고려했다. 그는 이 언덕이 완전히 인공으로 조성됐으며 그 속에는 몇 세기 동안 번창했던 도시가 묻혀있다고 믿었다. 언덕의 꼭대기 부분에는 2000여 년 전의 그리스 유적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3000년이 된 트로이는 언덕의 바닥이나 그 근처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슐리만은 약 9m가량을 곧바로 파내려가기로 결정했다.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벽이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아직 고고학 발굴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슐리만은 온갖 고생을 했다. 트로이를 찾으면서 슐리만은 수색이나 된 가치 있는 고고학적 유적을 파괴하고 있었다. 슐리만도 유감스러웠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주리라고 생각했다. 슐리만은 결코 실패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패의 위험은 도처에 있었다. 고대 도시의 바로 아래에서 석기시대 것으로 확인되는 물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발굴된 적이 없었다. 이곳이 트로이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너무나 당황한 슐리만은 자신의 일기장에 트로이를 찾겠다는 모든 희망을 버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정말 슐리만이 여기서 포기했을까? 평생 쓸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슐리만은 황무지에서 생사를 건 투쟁을 하고 있었다. 덥고 습기 찬 날씨 때문에 모두가 열병에 걸리자 사람들에겐 피니네를 주고 동물들에겐 약초를 발라주었다. 그러나 소피아는 그의 곁에 있었다. 일리아드를 진심으로 이해했던 소피아는 그를 끊임없이 격려했다. 슐리만은 발굴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며칠도 안 돼서 철기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 일로 슐리만은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슐리만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이 사용했던 칼이나 전차들이 모두 청동기나 철기 시대의 것이라는 사실을 일리아드를 읽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못이나 칼날 같은 아주 작은 금속을 발견했을 때 슐리만은 자신이 목표에 거의 가까이 왔음을 확신했다. 올빼미 모양의 단지가 발굴됐을 때 슐리만의 사기는 충천했다. 올빼미는 그리스 여신인 아테나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새였다. 그래서 슐리만은 이 단지가 트로이의 올빼미 신과 틀림없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1872년 봄 다시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작업은 매일 아침 5시에 시작됐으며 몹시 힘들고 위험했다. 이제 인부가 100여 명이나 됐다. 슐리만은 인부들에게 현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길이 75m, 깊이 45m의 커다란 화모를 하게 했다. 슐리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부들에게도 하루 14시간씩 일하도록 강요했다. 슐리만은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싫어했다.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빠지면 그들 대신 이슬람교도를 인부로 썼다. 그러나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또 하나 있었다. 담대가 그것이었는데 흡연이 집중력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한 슐리만은 흡연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인부들이 그의 절차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하자 슐리만은 그들을 모조리 해고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을 고용했다. 슐리만은 자기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했다. 이제 슐리만에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정기적으로 영국과 독일의 신문에 발굴 과정을 자세히 적은 편지를 보냈다. 과연 슐리만이 프리아모스 왕의 엄청난 보물을 찾을 수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드디어 8월 초에 대발견이 있었다. 12m쯤 파고 내려가자 탑의 토대라고 생각되는 단단한 돌 받침대가 나타났다.
즉시 슐리만은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것처럼 헥토르의 아내인 안드로마케가 평원의 전투를 내려다보곤 했다는 그 거대한 탑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또 한 번 슐리만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 탑은 방벽 2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트로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말 슐리만의 직감은 틀린 것일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발굴을 계속하기 위해서 슐리만은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1873년 1월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피사롤리크에서의 세 번째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올빼미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슐리만을 괴롭혔고 세찬 바람이 오두막집의 나무벽 사이로 들이쳤다. 난로의 불조차 얼어버릴 지경이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어느 날 밤 새벽 3시에 잠을 깬 슐리만은 자신의 오두막이 불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아내와 나는 구사일생으로 불길에서 살아났다. 그러나 발굴에 대한 그의 끈기와 흥미는 지칠 줄 몰랐고 드디어 7월에 거대한 포장도로를 발견했다. 호모의 식기절에 사로잡혀 있던 슐리만은 그 길이 트로이로 들어가는 정문이며 일리아드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스키이언의 문에 이르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그 비탈길의 윗부분을 봤을 때 슐리만은 자신이 찾고 있던 거대한 돌문의 토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내 자신이 호모의 트로이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은 슐리만은 열정적으로 문의 북쪽 부분을 타내려갔다. 그리고 거대한 건물의 토대를 또 하나 발굴해냈다. 호모에 따르면 프리아모스 왕은 50여 명의 아들과 아내를 거느리고 화려한 궁전에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슐리만은 이것이 프리아모스 왕의 궁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호모의 일리아드에는 그 궁전 안에 막대한 양의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보물 창고가 있다고 쓰여 있었다. 과연 슐리만은 이 보물을 발견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 보물들을 모두 빼돌렸단 말인가? 1873년 5월 31일 슐리만은 프리아모스 왕의 궁전 옆쪽에 도랑 속을 파고 있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슐리만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썼다. 비록 휴식할 시간은 아니었지만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다. 슐리만은 자신의 40여 년간의 노력이 이제야 끝났음을 확신했다. 사실 슐리만은 프리아모스의 보물을 발굴하고 있었다. 슐리만은 이렇게 썼다. 내가 보물을 찾는 것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내 소피아는 보물을 쇼울에 쌀 준비를 하고 항상 내 곁에 서 있었다. 각종 금은 보화는 물론 컵, 병, 그리고 접시 등 놀라운 물건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실 그 결정적인 날 소피아는 발굴 현장에도 없었다. 그러나 슐리만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내 소피아가 자신의 놀라운 업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다. 이제 슐리만은 터키 정부를 따돌리고 혼자서 보물을 차지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날 저녁 늦게 슐리만은 근처에 있는 친구의 농장에 그것을 숨길 채비를 했다. 편지도 한 통 동봉했다. 지금 나는 철저히 감시를 당하고 있네. 아마 화가 난 터키 감시원이 내 집을 수색할 것 같아. 그래서 자네 허락도 없이 바구니 6개와 상자 하나를 보내네. 부디 잘 감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터키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길 바라네. 나중에 그 보물들을 터키에서 그리스로 밀반출한 슐리만은 아테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총 8,000점 이상이나 되는 프리아모스 왕의 보물을 발견했다고 세상에 발표했다.
가장 뛰어난 보물은 슐리만이 헬레네의 보석들이라고 부른 순금 장신구들이었다. 이제 그것들은 소피아의 보석들이 됐다. 곧 슐리만은 보석으로 제작한 소피아의 사진을 자신의 모든 친구들에게 보냈다. 슐리만의 성공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제 그는 학계의 주목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됐다. 슐리만은 친구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지. 이제야 내 소임을 다한 것 같네. 그는 사라졌던 세계를 되찾아 트로이가 실제로 존재했고 헥토르, 아킬레스, 오디세우스 그리고 아가멤논 같은 영웅들이 실제 인물이었음을 입증했다. 실제로 슐리만은 트로이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러나 너무 성급히 선사시대의 유적 위에 형성되어 있던 트로이를 발굴해냈다. 슐리만의 위대한 발견물들인 거대한 탑, 포장도로, 스키이언의 문, 프리아무스 왕의 궁전과 보물들은 호모의 트로이에서 추정된 연도보다 천여 년이나 이전의 것들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발견의 기쁨으로 들떠있던 슐리만과 학계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과연 보물이 있을지 사람들이 망설이던 곳에서 슐리만은 유물을 발굴했다. 이때부터 고대의 역사는 학자나 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훈적이고 과학적인 고고학자들의 손에 의해 해석되고 설명되게 됐다.